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유언을 미국에서 남기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 입장에서 한국에 오시지 않고 미국에서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해당 유언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실 경우에 그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은 한국이고 이제 거주지는 미국인데 이런 경우에 본국법이나 한국법에 따라서 유언을 반드시 남기셔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한국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상고소지법, 행위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셔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미국법에 따라서 적법한 유언을 남겨놓으신다면은 해당 유언은 한국에서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실 때 특히 이제 대부분의 재산은 이제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려고 할 때 어쨌든 굳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을 남기시는 것도 당연히 한국에서 유효하긴 합니다. 효력은 당연히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해당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제 망인 사망 이후에 재산을 받기로 하신 수유자,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받기로 하신 분이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남긴 해당 유언에 따라서 한국에 남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재산을 받기로 한 수유자의 명의로 이전을 할 때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간단한 절차 집행이 가능한 유언 방식이 무엇이냐? 일단 한국법에 따르면 유언은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 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걸 보통 유언 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민법상 5가지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 유언 공증만이 유언 검인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 사망 이후 재산을 바로 그 재산을 받기로 한 수유자한테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유언을 남겨둘 때 어쨌든 이런 유언 공증에 버금가는 방식, 유언 공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유언을 남기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건데요. 미국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놓았던 것 이외에도 해당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언 공증 정도에 준하는 그런 집행력을 가지고 별도의 프로베이트나 이런 검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유언 방식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에 있는 민법과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비록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남겨두신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유언장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재산을 받기로 한 수유자한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보통 적법한 유언이라고 하면 각 주마다 어쨌든 유언의 요건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유언자가 문서로 남겨둘 것, 그 다음에 유언자가 서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인 2명 이상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유언의 요건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요건에 맞춰가지고 적법하게 유언을 남겨두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법에 따라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집행자를 반드시 지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 집행인이 되고요. 만약에 집행자를 지정을 한다면 그 집행자가 단독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언자에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로 이전을 할 때 이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반드시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통상 한국법에 따르면 이 유언 집행자는 재산을 받는 자를 동시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른 유언을 남겨두실 때는 반드시 집행자를 지정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집행자는 등기 의무자로서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같이 서류가 들어가야 하므로 가급적 협조가 원활하신 분이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재산을 받는 그분, 재산을 받기로 한 수유자를 집행자의 역할을 병행하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유언장이 해당 법령에, 즉 미국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는 그런 법령이 기재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해당 국가에서 작성된 적법한 유언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언장이 적법한 유언장의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유언장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이는 그 공증된 문서이기 때문에, 공증된 문서를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그 협약국가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닌 캐나다인 경우에는 만약에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놨다면 공증이 이외에 그 공증인이 적법한 공증이라는 주정부 인증,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영사 확인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인증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 미국에서 아니면 또 캐나다에서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서 만약에 공증을 한다면 일단 이런 아포스티유 협약이나 어떤 이러한 절차까지 온전하게 받는 것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법한 유언장이라는 어떤 법령을 어쨌든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공증된 문서라면 아포스티유 인증 등의 적정한 절차를 갖출 것이며,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바로 등기 의무자로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적정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가장 간단하게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은 자필유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필유언을 쓰는 건 꼭 한국에서 쓰시든 뭐 미국에서 쓰시든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만약에 한국법에 따라서 적법한 유언장을 당연히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 영주권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이 자필유언을 미국에서 작성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필유언을 남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게 민법상으로도 자필유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 검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그 등기 처리 지침에 본다면은 자필유언장을 기반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유언 검인조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검인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필유언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검인 절차에서 검인조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검인조서에서 유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언 유효 확인 청구의 소송이나 별도의 유언 이행 청구 소송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억지로 한국법에 맞는 유언을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법에 따른 유언 공증, 즉 공정증서형 유언을 남기시는 게 어찌 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등기소에서 나중에 이제 실제 유언자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아무래도 등기소 담당 공무원이 본인들이 보기에 친숙한 공정증서, 익숙한 공정증서를 봐야 그거에 기반 소유권 이전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 작성된, 뭐 캐나다에서 작성된 유언 증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등기선례 등에 따라서 적정한 요건과 적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도 바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만은 한국에 남긴 유언 공정증서보다는 아무래도 절차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효력은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들어오셔가 뭐 필요가 있고 한국에 오신다면 겸사겸사 해서 공정증서에 유언을 남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한국에 갈 계획이 없거나 간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언장이라는 게 뭐 갑자기 지금 해야겠다 남기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대비도 하고 수중자도 정하고 세금도 고려하고 여러 부분들 고려하다가 작성을 해야 하는데, 마침 그때쯤에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적법한 유언의 방식에 맞춰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어떤 관할 법령 소명, 그 다음에 아포스트 인증 등의 추가 절차, 그 다음에 집행자의 지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적정하게 유언을 남기시면은 한국에서 추후에 유언장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과 달리 만약에 동산을 남겨둔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정한 유언이 있다면 해당 유언장을 통해서 한국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은행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건 없습니다. 만약에 망인이 그 미국에서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사망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별도의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실제 미국에도 거주하시면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한국에, 특히 금융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쨌든 국적도 미국이고 사망하신 마지막 거주지도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유산 관리인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유언 집행인이라고 하고요. 그 익세큐터이고, 만약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관리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행인이나 관리인을 통칭해서 이제 유산 관리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면, 어쨌든 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유언을 남겨놓은 경우에 한국 금융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미국에서 유언을 남겨두신 경우에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유언장을 남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언장을 남겨두신다면 어쨌든 나의 신분, 그 다음에 한국에 남겨져 있는 재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행력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유언에 따른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변호사의 적당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그 해외 거주자분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유언을 남기실 때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언장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